현지 시각으로 4월 4일 영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전투를 보여주었던 마리우폴의 기적 같은 선방이 결국 멈추고 말았습니다. 침공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마리우폴의 이름은 반드시 거론될 텐데요. 이곳을 지키던 마리우폴 방위군이 끝내 버티지 못하고 투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항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마리우폴 전선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고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아주면서 다른 전선의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북부 전선은 이제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 일대를 모두 수복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제 동부와 남부 전선의 싸움만 끝낼 수 있다면 전쟁의 끝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데사에서 들려온 소식은 기대감을 부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어드미럴 에스남을 한 번의 일격으로 격침시켰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가진 비장의 무기라 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의 등장은 흑해 전역을 배회하며 남부전선을 노리는 러시아 해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려온 마리우폴에서의 제보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제36해병여단 소속 503대대 장병 250명가량이 러시아군에 투항한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껏 믿을 수 없는 선방을 이어오던 우크라이나의 정예부대는 보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는 싸울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려 투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들이 마리우폴 방위군의 전부는 아니며 아직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전이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데요. 꾸준하게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일명 틱톡 부대로 불리고 있는 체첸 부대가 계속해서 전투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만 봐도 완전히 전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마리우폴 시의회는 8차례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를 장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40일간 지속되는 포격은 도시를 말 그대로 지워버리고 있는데요. 마리우폴의 대표적인 민간인 대피소로 알려진 드라마 극장은 잔해만 남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보여주는 행보는 너무나도 의도가 뻔히 보여 전 세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리우폴의 시장을 러시아군의 임의로 임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협력 중인 칠러 세력의 인물이 멋대로 마리우폴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칭 시장으로 선정된 콘스탄틴 이바슈첸코는 러시아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가지면서 도시의 90%가 파괴되고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보이첸코 시장이 포로로 잡혔다거나 러시아군의 손에 의해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동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차에서 일어난 비극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책임 전가식 프로파간다는 여러 증거물을 통해 거짓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마리우폴은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에 놓여 있어 러시아군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큰 지금의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흑해함대를 견제할 수단이 무사히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 해군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러시아 군함이 오데사를 봉쇄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 싱크탱크인 국방전력센터에서도 4월 3일부터 흑해함대에서 프리기탐 2척과 잠수함 2척 등이 약 50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항구 도시 오데사와 헤르손 등의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000톤급 호위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항미사일은 오데사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며 남부전선의 지상병력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흑해함대를 무력화시킬 수단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남부전선 일대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미사일 공습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인 4월 4일 갑자기 2척의 프리기탐 중 하나인 어드미럴 에스남이 큰 피해를 입은 채로 세바스토폴로 대피했다는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와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오신트의 보고에 따르면
벨고르드 연료 저장 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어둠 1월 S남이 5대4의 연료 저장 시설을 칼리브르 미사일로 공격하던 중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둠 1월 S남을 대파시킨 것은 넵튠 지대함 미사일로 특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대함 미사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360 넵튠은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신형 대함 순항미사일 시스템인데요.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뒤 KTSSM 전술지대지 유도탄을 번개 사업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와 비슷한 탄생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루베즈 해안에 있던 미사일 시스템과 해군 기지를 잃은 우크라이나 해군은 흑해함대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소련이 개발한 아음속 순항미사일 KH-35 우란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R-360 넵튠입니다. 넵튠 대함 미사일은 최대 배수량 5,000톤의 함정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탄두 중량은 150kg으로 무게는 다소 가볍기는 하지만 300km를 날아가는 최대 사거리는 시속 900km로 분류되는 아음속 대함 미사일 중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해수면으로부터 고작 몇 미터 떨어진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발각하기 쉽지 않으며 280km의 범위에서는 유도까지 가능해 회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성 감시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의 프리기탐이 피격된 것만 보더라도 넵튠 미사일을 탐지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대로 넵튠 미사일 시스템이 흑해함대를 상대해준다면 러시아 해군의 활동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군의 지원이 끊어진 남부전선의 러시아 병력들은 화력이 크게 줄어들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전을 벌이던 헤르손 지역의 사투는 차츰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니프로강을 끼고 있는 헤르손 지역은 퇴각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도주한 러시아군은 일부 장비를 챙기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신형 군수 차량과 토네이도유 다연장 로켓을 노획한 것이 큰 수확이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흘리고 간 무기들을 챙기면서 천천히 서부 일대로 진격하여 도심지를 직접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로 러시아군은 헤르손 민간인들까지 강제로 징집하여 요새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헤르손 시위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헤르손 지역에서 시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헤르손 전투의 향방으로 인해 남부전선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동부전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방이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하르키우와 이지움 사이에 놓여있는 추이브 마을에서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날아들어 마을이 무너졌고 이지움 전선으로 향하는 진격로 일부가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돈바스 지역과 이지움 남부를 잇는 도로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매복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 동부전선에서 총 7차례의 공방이 벌어졌고 지금도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이우 독립신문에 따르면 낮 동안 우크라이나 합동군이 적 전차 7대와 장갑차 8대, 적 포병 시스템 3대를 파괴하고 점령군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힌 4월 4일 오전까지의 점령군 피해 집계는 약 18,300명의 병력과 전차 647대, 장갑차 1,844대, 항공기 147대, 방공장비 54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전부터 목표했던 동부 공략을 위해 꾸준하게 병력을 밀어넣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전 세계에서 약속했던 군수물자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체코는 독일의 승인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BMP-1을 보내면서 추가로 T-72 전차를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차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전차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이 강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군과는 다르게 러시아군은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노획한 러시아군의 BRT-82 장갑차에는 화폐와 장난감, 후라이팬 등의 물품이 가득 실려 있어 러시아군의 약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흐리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 행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부차 사건을
직접 눈으로 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범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덮어도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모든 죄값이 청산되고 종전이 찾아올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